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 블루밍턴에서 박사과정 중인 조영은이라고 합니다. 학부생 시절부터 들락날락했던 한비사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번 발표 주제는 영문으로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High Amplitude Co-Fluctuations in Cortical Activity Drive Functional Connectivity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브레인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Q&A 때까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뇌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다음과 같은 MR 스캐너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별로 3D로 뇌의 그 산소 포화도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D 이미지를 이제 시각별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4D 이미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3D 이미지를 시각별로 촬영하게 되면 4D 이미지를 얻게 되고 이제 각 뇌의 영역을 시드로 놓고 그 영역 내에서의 볼드 시그널들을 이제 어, 구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그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상관계수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란 이제 칼 프리스텐이 이제 94년에 정의한 것처럼 한마디로 이제 브레인 영역 간의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패턴이 변화하는 것의 유사성을 이제 한 가지의 값으로 보통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시각마다 뇌 영역에서 존재하는 볼드 시그널을 이제 기존에는 이제 볼드 시그널이 이렇게 있었다면 뇌 영역마다 이것을 하나의 값으로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이제 하나의 선형적인 계수로 이제 축약을 하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 뇌 영역 간의 이제 시각별 진폭을 이제 순간순간마다 곱해서 새로운 타임 시리즈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뇌 영역 간의 행동 패턴이 같은 방향성을 띠는지 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새로운 이제 타임 시리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매트릭스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평균을 내면 기존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일치하는 값을 얻게 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논문은 여기에 그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기존의 그 볼드 시그널 간의 이제 피어스 상관계수를 나타낸 그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이제 뇌 영역 간의 이제 시간에 따른 볼드 시그널의 그 시각별 곱, 그러니까 dot 프로덕트를 이제, 매트릭스화한 것이 위의 상단이고요. 그리고 아래가 이제 그 각 시각별 전체 값들의 제곱합의 루트 sum of squares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그러니까 엄청 꼭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뇌 영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값들이 커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논문에서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동영상에서 RSS가 갑자기 확 커지는 값들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매트릭스가 확 밝아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가 확 밝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브레인의 활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되는 순간들을 저희는 이번 논문에서 이벤트라고 칭했고요. 다른 논문들에서 사실 밝혀진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처럼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밝힌 것은 저희가 처음이라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식으로 저희가 resting state fMRI에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는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런 방식이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functional connectivity 매트릭스가 있다면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벡터화
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1에 벡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벡터뿐만 아니라 각 순간순간들을 벡터화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어붙이면 이런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엣지 곱하기 타임 시리즈의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데 이 각 순간마다 RSS를 구한 게, 그러니까 루트 서브 오브 스퀘어스를 구한 게 아래의 그 플롯인데 여기에서 그 하이 앰플리튜드 저희가 이벤트라고 칭하는 부분들이 그 실제로 엣지들의 그 활성도를 봤을 때도 이렇게 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매트릭스를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정확하게 이 기존의 FC의 벡터 버전인 요 벡터와 이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RSFC와 현재 저희가 이벤트로 이제 타임 시리즈로 이제 쪼개서 본 것이 어떤 관계인지 이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저희는 현재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가장 고진폭의 5%의 그 타임 포인트들도 살펴보고, 가장 하위 RSS인 그 bottom 5%를 이제 주로 대비를 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탑 5%에서는 이제 진폭이 크니까 값이 전반적으로 크고, 그리고 bottom 5% 전반적으로 값이 작아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표현이 같은 컬러 맵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로 제시를 하자면은 일단 기존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전체 매트릭스와 비교했을 때 탑 5%는 그 값들이 이제 그 기존의 매트릭스와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 하지만 bottom 5%는 그 기존의 매트릭스와 값이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 5%는 기존의 FC와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그 기존의 FC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듈러리를 계산을 했는데, 모듈러리랑 간단하게 말하면 내 영역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서로 잘 그룹이 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느냐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탑 5%가 마찬가지로 bottom 5%보다 훨씬 더 그의 영역 및 시스템들이 잘 분리가 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그 RSFC의 특성들을 이벤트인 지점들, 그러니까 진폭이 크고 그 진폭이 높은 5%에서 훨씬 더 기존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특성들을 잘 설명한다는 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모듈러리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모듈러리가 이제 시스템들이 잘 얼마나 분리되어 있느냐에 대한 지표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의 이벤트들을 이제 PCA를 해서 그 variance가 가장 큰 첫 번째 PC를 이제 브레인에다가 푸어징을 해봤는데, 그 이벤트들에서의 그 PCA 결과가 이제 기존의 resting state에서 task 네거티브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잘 나타난다는 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보통 요 브레인 위치들에서 나타나는데 그 위치들과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런 위치에서 이제 PC 스코어들이 가장 높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스마트 모드 네트워크, 비주얼 네트워크들이 이제 특별하게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벤트들이 FC의 특성들을 잘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RSFC의 frame-wise dot product는 시간에 따라 평균을 내면 펑셔널 커넥티비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저진폭의 타임프레임들에 비해서 전체 FC와 훨씬 코릴레이션이 강하고 모듈러리티가 더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스크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태스크가 있을 때 활성화가 되는 영역들은 엔티 코릴레이트가 되고, 태스크가 없을 때 활성화되는 DMN 같은 네트워크들과는 코릴레이션이 되더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는 무비 워칭 FC에서의 이벤트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naturalistic stimuli 라고 부르는
그 무비 워칭 또는 무비 fMRI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resting state fMRI는 MR 스캐너 안에 누워가지고 잠들지 않고 눈을 감고 있거나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십자 표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뇌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의 널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제 측정 방법인데 여기서 무비 워칭 fMRI는 이제 기기 내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신체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이제 어떤 그 비주얼한 거를 계속 보면서 그 상태를 뇌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스캐너 안에서 짧게는 5분, 보통은 뭐 15분에서 한 30분, 뭐 길게는 1시간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생각보다 가만히 편안하게 잠들지 않고 있으라는 상태가 사실, 그러니까 누워서 그런 상태가 있으라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가만히 있는 상태 동안에 다양한 생각을 유발하고 특히 뭐 어린아이거나 뭐 집중력 장애 환자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그게 까다로운 요구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 누워 있으면 뭐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제 무비 워칭 f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활동을 통해서 늘 시각적인 인풋을 받는 것처럼 훨씬 더 일반적인 형태의 그 뇌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무비 워칭,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resting state fMRI에 비해서 무비 워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ecologically valid하다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저희가 일상적으로 겪는 환경과 더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서는 이제 스캐너 내에서의 헤드 모션을 줄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헤드 모션을 줄여주기도 하고 더 ecologically valid해서 그런지 스캔, 재스캔 유의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비 워칭 데이터에서 이벤트들 살펴보면 일단 여기 첫 번째 줄이 그 무비 워칭 데이터고 이것이 무비 데이터에서의 그 서브젝트 간의 인터서브젝트 코릴레이션 값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스팅에서의 그 데이터고 이제 ISC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무비 워칭 중에 고진국의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서브젝트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그 봤을 때 그 무비 워칭을 하는 데이터의 경우 서브젝트 간에 훨씬 더 데이터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와 D에서. 그 말인즉슨 무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이제 그 데이터 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그 E를 보시면 ISC, 그러니까 무비 워칭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ISC가 전반적으로 레스팅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 하지만 RSS,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그 진폭의 분포는 둘의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데이터 순전한 값들에는 분포 차이가 없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ISC에는 무비가 훨씬 더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비와 레스팅에서 가장 큰 베리언스를 차지하는 이제 PC1을 또 살펴봤는데요. PC를 통해서 이제 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주얼 에어리랑 이제 superior temporal region이 주로 나타났고 이제 레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DMN 리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맵을 서로 이제 차이를 봤을 때는 주로 비주얼 에리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J와 K 패널은 사실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K가 더 간단하니까 주로 K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PC1의 스코어들을 비교했을 때 이 정확한 대각선 위에는 무비와 레스팅 데이터가 그 PC1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들이잖아요. 근데 요 분면에는
그러니까 이 대각선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무비가 REST보다 더 강조되는 시스템들이고 거기에는 주로 Visual Network 그리고 Dorsal Attention Network들이었고 반대로 REST에서는 Salient Ventral Attention Network가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도 이제 DMN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DMN이 특별히 더 부각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비 워칭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무비 워칭 중에는 사람 간의 그 유사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REST에 비해서 Visual Dorsal Attention이 무비 워칭에서 높게 이제 네트워크 나타났다. 그 다음에 REST에서는 Salient Ventral Attention Network가 더 이제 많이 발휘됐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과로는 마지막 섹션인데 이제 뇌 활동을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지표, 핑거프린트로도 살펴봤는데 그 결과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가 점점 더 개인화, 맞춤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제 fMRI를 가지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고 그거에 따른 뭐 예후를 뭐 평가한다든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핑거프린팅이라는 것이 가장 그거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Nature Neuroscience에 이제 한 사람의 fMRI 스캔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스캔을 가지고 하루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안에서 이 사람이 다른 날 측정한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 사람의 스캔이 거기에서 그 데이터셋 안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해봤는데 그 정확도가 이제 80% 후반에서 뭐 90% 중후반까지 나타나는 걸로 확인됐었거든요. 2015년에 이미. 그리고 이제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뭐 사람의 fluid intelligence 같은 것을 이제 개인의 특성을 predict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2015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FC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일단 그게 백그라운드 너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고진폭의 이벤트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co-fluctuation amplitude가 있는데 거기서 RSS에서 top 5%를 이제 이렇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려내서 이제 거기서 co-fluctuation matrix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upper triangle을 이제 그러니까 벡터화를 한 다음에 이 벡터 간의 correlation을 이제 통해서 이제 subject identifiability matrix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ubject identifiability matrix는 결국 이제 한 컬럼이나 한 로우가 한 subject에 해당되는 데이터고 그것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진폭 bottom 5%에서도 반복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identifiability matrix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브젝트마다 스캔이 10개씩 들어있는데 이 10개의 스캔이 이 동일 인물의 스캔들과 얼마나 비슷한지가 이제 요 큰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대각선에 있는 게 각 서브젝트가 그 본인의 스캔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지표들이고 이 대각선을 벗어나는 I others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나의 스캔과 다른 사람의 스캔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 나타내는 값들이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진폭의 이벤트들이 있는 곳들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동일 서브젝트 간의 스캔 시뮬러리티가 탑 5%에는 훨씬 컸다는 거. 그리고 이제 between subject scan similarity는 이제 top에서 bottom보다 여전히 더 높았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similarity가 top 5%에서는 bottom 5%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difference가
결국 그러니까 이 빨간색 두 줄의 차이가 이 빨간색 줄이고 요 두 파란색 줄의 차이가 요 파란색 줄인데 결국 이제 내 스캔이 나의 다른 날의 스캔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값이 어, 타인과 내 스캔과 타인이 비슷한 수준의 차이가 이제 C로 요약이 된 것인데 결국 이벤트에서는 이런 내가 내 스스로와 유사한 정도가 타인과의 그 유사성의 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과 유사한 것 마이너스 타인과 유사한 것의 정도가 이 C인데 어, 이벤트에서 이런 정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그 identifiability matrix를 이제 top 5%의 이벤트로 구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났고 bottom 5%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주절주절했는데 결국 고진폭의 이벤트들은 이제 저진폭의 타임프레임들보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개의 스텝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벤트들이 이제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modularity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movie watching functional connectivity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벤트들이 subject 간의 correlation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벤트들이 개개인에 대한 functional connectivity에 대한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벤트가 아닌 부분에 비해서 훨씬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과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가장 큰 특징,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존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타임 스텝마다 이제 펑셔널 커넥티비티에 해당하는 스냅샷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각 타임 프레임이 이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프레임에서 특별히 뭐 헤드 모션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프레임만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뭐 어쩌면은 브레인이 이제 활동량을 아꼈다가 한 번에 다량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메타볼릭 리소스를 어떻게 절약하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른 이미징 모달리티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EEG나 MEG 같은 다른 브레인 이미징 모달리티에서도 타임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co-fluctuation amplitude를 계산을 하고 그것의 새로운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RSS나 어떤 앰플리튜드가 높은 부분을 따와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스터디를 또 그러니까 이 스터디를 있게 하고 이 스터디와 관련이 깊은 이제 Edge Function Connectivity라는 데이터 이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의 그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이 논문을 쓴 팀한테 일단 감사하고 저희 이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브릭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